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태원 헬로윈 참사 그 수사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 해요. 네, 이게 그 보도들이 뭐 날마다 나오고는 있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가 섞여서 나와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오늘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특수본이 어제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용산구청 부구청장, 이태원역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죠. 예. 지금 입건된 사람이 17명에 이릅니다. 이상민 장관은 소방노조가 고발해 피고발인이 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그렇지만 아직 이 장관에 대한 수사 속도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 이상민 장관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상민 장관 쪽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피고발인으로서 입건이 됐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지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법리 검토 중이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제 고발인인 소방노조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으니까 경찰의 행보가 빨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면 뭐 입건되고 어떤 수사가 착수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수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징조들이 있는데 예. 경찰은 일단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 고발 사건을 기존 행안부 부실 대응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행안부의 대응이 잘 됐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이 장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진행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좀 빨리 할 건가 여겼는데 그런데 지난 17일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근데 행안부 장관실은 제외가 됐습니다. 특수본이 윤희건 경찰청장실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의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것과는 좀 결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경찰에 출석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 장관을 고발한 이후 일부 행안부 수사가 진행됐지만 총체적 책임 있는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은 없고 현장 소방서를 방문해 보니까 실무진들의 개인 휴대 무정의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장은 이렇게까지 세게 압수수색하면서 장관은 뭐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예. 소방노조 고발 대리인인 최종현 변호사는 특수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장관의 집무실에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참사 당일과 그 다음 날의 구체적인 행적과 시간대별 지휘 상황, 통신 기록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더디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직 이태원 헬로윈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특수본은 어제 용산경찰서 112 전 상황실장과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불러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그리고 용산구청 부구청장, 이태원 역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의 수사 흐름을 봤을 때 사실관계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겁니다. 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규범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아직 사실관계 자체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형사적 책임은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집무실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압수수색을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는데
법조인들은 이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뭐 경찰청장, 뭐 서울청장 등등등 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네. 이 장관의 경우에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들입니다. 예.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와 법조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등등 1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예. 10명 모두 이상민 장관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야당 국회의원도 재야 활동을 하는 변호사도 이 장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선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한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결과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고요. 이태원 헬로윈 참사는 헬로윈을 맞아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예견이 가능했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 그게 주의 의무라는 거죠. 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예견 가능했고요. 여기까지는 예. 뭐 성립 조건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이 되는 거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이냐는 건데요. 예.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검장 출신 한 법조인은 지금까지 드러나는 정황으로 보면은 서울경찰청장까지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까지 업과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양홍석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업과사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그동안의 선례나 법리,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힘들어 보인다.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다 면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형사적 책임은 쉽지 않다는 예. 게 공통된 답변인데 예. 그렇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아, 민사가 이게- 또 있군요. 이게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외에도 개인적인 과실, 책임 소홀로 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과 민사적 책임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했고요. 예.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이 장관에 대해 형사적,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행정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적. 예. 예. 정무직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징계처벌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곧 인사조치.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징계한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 징계를 예. 하기 위한 경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국가공무원법 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조항이 있고요. 예. 78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할 때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더라도 정무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물을 이유가 없다. 그걸 미루는 건 패착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네.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이제 본인한테 있다. 이제 경찰국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를 언급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네. 이게 6월 27일 한 얘기고요. 예. 이 장관은 7월 26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치안 업무는 경찰청에 맡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치안 업무 자체를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제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업무를 행안부 장관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 행안부 장관인 그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관장 업무가 맞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뒤에 이 장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던 민주당 이영석 의원과 이상민 장관의 질의응답 잠시 들어보시죠.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지휘 감독 권한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 장관님, 네. 장관님 자꾸 그렇게 감찰이나 회피하려고 이게 이제 재난안전총괄 책임자가 저렇게 말을 180도로 바꾼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행안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나 총재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쪽의 입장은 들어보셨을까요? 경찰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장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용산구청 수사를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미묘한 대목인데 사전 대비가 경찰의 책임이냐 구청의 책임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구청 쪽, 시청 쪽,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좀 여기 논란이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예. 행안부 장관 압수수색, 그러니까 장관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실세 장관이다 보니까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경찰 내부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확실한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섣부르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특수본 관계자는 참사 수사는 구청, 경찰, 소방 등의 실무 행위를 살펴본 뒤에 수사 범위를 윗선으로 확대하는 일종의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 진행에 따라 경찰청장이건 행안부 장관이건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는 했어요. 경찰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수사하는 과정을 뭐 충실히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이상민 장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장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경찰에서는 고발된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통보는 했어요. 인지 통보 의무가 있거든요. 예.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스크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참사는 수사 대상 기관도 많고 수사 범위도 넓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가 행안부 장관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참사 전반을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를 60일 안에 경찰에 알려줘야 하는데 특수부는 공수처 검토와 별도로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국정조사가 이제 합의가 됐는데 네. 그 경찰 수사랑 국조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수사와 국정조사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는 형사 책임을 가리는 문제고요. 국정조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죠.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거잖아요. 국정조사를 통해 시너지를 더 낼 수가 있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사소한 말꼬리 잡지 말고 정쟁으로 흐르지 말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과정을 끝까지 잘 지켜보겠다. 그리고 추적하겠다, 취재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